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손등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만 못한 기억력.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25 청년이 살고 있는데 세상은 당신을 어르신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부모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당신의 모든 시간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바쁠 텐데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늙어서도 그리운 부모로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늘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생명이 품에 안기고 그 순간부터 우린 부모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날들, 당신 거 먹지 않고 아이 입에 먼저 넣어주던 밥그릇, 학원비 마련하려 이것저것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으던 돈.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조금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아준다는 것 대신 훈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이가 원했던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원했던 건 그저 따뜻한 부모였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하는 위로, 그게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 마음의 온기를 주는 걸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노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또 한 번은 자신의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따뜻하지 않았을까?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난 우리 부모처럼은 안 살겠어. 내 아이한텐 절대 그러지 않겠어.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부모가 되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풍족한 물질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책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할 때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난 못난 부모였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난 그래도 사랑했어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모도 용서하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려놓기의 연속이라는 것. 젊은 시절엔 자꾸 움켜쥐려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자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은 내게서 왔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품을 거쳐간 우주의 손님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의 갈망이 낳은 아들과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놓아주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도 놓아주십시오.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 내 말을 안 들으면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키운 아이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압니다. 이제 당신은 조언자가 아니라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잘하고 있구나. 내 선택을 믿는다.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만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서운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자주 연락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부모가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쁘기 때문입니다. 직장 일, 육아, 배우자 관계, 경제적 압박. 요즘 세대는 우리 때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합니다. 전화하면 이런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밥은 먹었어?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 애는 잘 크고 있고? 돈은 모으고 있어? 건강은? 물어보는 건 다 좋은데 자식 입장에선 답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밥 먹었어요 하면 뭘 먹었어? 그것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 일은 잘하고 있어요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한다. 애는 잘 크고 있어요 하면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잘 챙기고 있어. 질문 뒤엔 항상 걱정과 조언이 따라옵니다. 자식은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해 주십시오. 밥 먹었어? 대신 오늘 날씨 참 좋더라. 일은 잘 되고 있어? 대신 엄마는 오늘 공원 산책 다녀왔어. 언제 올 거야? 대신 보고 싶긴 한데 바쁘지?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자식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내 인생 잘 살아. 우린 언제든지 내 편이야.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될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나이 들기란 무엇일까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지는 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나이 들면 품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땐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서운하면 토라지고, 섭섭하면 등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합니다. 늙은 부모의 품격은
더 이상 자식을 감정의 인질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늙은 부모 뒷바라지도 안 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은 자식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둡니다. 부모가 자식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얻은 효도는 진심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게 다 행복이었어. 네가 잘 사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우린 서로에게 빚진 게 없어. 그냥 사랑할 뿐이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늙은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품격 있는 부모는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 중심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라 할까봐, 애들한테 부담될까봐, 이런 생각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 나이 들어도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노년도 나쁘지 않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기일회.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자식과의 이 시간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 해주십시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표현에 서툴다는 걸. 하지만 그 서툰 표현조차도 자식에겐 큰 감동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자식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어.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이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억을 만들 때입니다. 거창한 추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옛날 사진 보며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이 기억할 건 당신이 남긴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이 기억할 건 함께 걸었던 그 산책길, 함께 먹었던 그 국밥집,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입니다. 지금 만드는 추억이 당신을 영원히 살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 돈 많았지.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기억됩니다. 그 사람 잘 나갔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희미해집니다. 진짜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따뜻했어. 그 사람은 항상 웃었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이런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게 인생의 진짜 성공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예금? 보험?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은 좋은 기억입니다. 우리 엄마는 힘들어도 늘 웃었어. 우리 아빠는 말은 없었지만 존재만으로도 든든했어.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어. 이 기억이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이 기억이 자식의 힘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집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당신의 손주가, 손주의 손주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멋진 분이셨대. 그게 불멸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건 얻어가는 것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흰 머리 한 올 한 올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움켜쥐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당신은 이제 압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느리게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걸어도 됩니다. 때론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봐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언젠가 우리는 모두 떠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자식이 당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짜증내던 모습? 잔소리하던 모습? 서운해하던 모습? 아니면 환하게 웃던 모습? 손 잡아주던 모습? 괜찮아라고 말해주던 모습?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그리운 사람이 되는 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하면 됩니다. 그저 너그러우면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네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뭔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네가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보고 싶어. 늙어서도 늘 그리운 사람. 그건 인생을 잘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